가보시죠. 가보시죠. 자, 지금 뭐 우리가 미분 고함수 활용 파트 들어와서 뭐 적분이 아니구나 참. 속도 문제야지, 속도 문제. 내가 적분이라고 했죠. 속도 미분, 속도와 미분 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과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도함수 활용 파트에 적분은 들어가는 게 아니군요. 자, 도함수 활용 파트에 97페이지 265번이랑 쌤한테 265번이랑 268, 269 세 개를 풀어오라고 그랬던 거 맞죠? 네, 풀고 그 나머지 문제들이 좀 많이 짜증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씩 알겠죠? 쌤이 그 다음 시간 할 때도 한 문제 풀고 시작하고 쌤이 옛날에 그 무한 등비급수의 그 도형 관련 문제 풀 때도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걸 그게 어려운데도 자꾸 한 번에 집중해야 되면 어차피 퍼지기만 할 뿐이죠?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매 시간마다 한 문제씩 푸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제끼고 넘어가면 안 되고 알겠죠? 어렵다 하더라도 극복을 해야 될 유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하루에 한 개씩 하는 거고 오늘까지는 이제 세 문제를 풀긴 할 건데 97페이지에 265번부터 가볼게요. 저번에 내드린 그 세 문제 중에서는 얘가 제일 쉬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죠? 왜냐면 할 걸 다 줬기 때문에 진행만 하면 되니까. 그냥 이게 쌤이 여기 파트를 함수식 만들기라고 적긴 했지만 함수식을 만드는 문제도 물론 있고 여기에 그냥 저번에 푼 266번처럼 함수 상황을 이해해서 알겠죠? 얘가 얘기하는 포인트만 잡아서 풀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그래프 추론이나 이런 그 추론 능력을 요하는 문제들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얘처럼 255번처럼 얘는 나한테 뭘 하라는 게 뚜렷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봐봐요. 실수 t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y는 x제곱 위의 점 t, t 3승과 직선 얘 사이의 거리를 gt라 하자. 또 gt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줬단 말이야. 함수로 쉽게. 그거 가지고 풀라는 문제니까. gt가 뭐냐면요.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t, t 세제곱이랑 저 직선 x y 플러스 6은 0이다. 얘 사이 거리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하시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맞죠? 그 점은 어디 있든 간에 그지?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대입이죠? t t 세제곱 플러스 6입니다. GT를 준 거야 그냥 알겠죠? GT를 정리하면 GT는 이거네요. GT는 루트 2분의 빼고요 그냥 절대값 그죠? 쌤은 최고차항이 음수인 게 보기 싫기 때문에 그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 곱하는 거 가능하죠. 마이너스 곱해서 그냥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가 아니군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쌤은 그냥 이게 보기가 더 이뻐서 알겠죠? 같은 식이니까 알겠죠? 최고차항이 양수인 게 좋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 가지고 좀 흐리게 보이긴 하지만 전체 집합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 극소를 갖냐 t가 2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런 질문 합니다. 알겠죠? 하나씩 진행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할까 좀 나도 고민되긴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봐요. 이런 문제 gt가 여기에서 극값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어. 그럼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를 때 미분까지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극값의 개수만 요구한다면. 네? 우리가 이렇게 3차 함수 절대값이 좀 애매해요. 상황에 따라서 미분까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릴지. 그냥 그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려. 그럴 수 있죠. 절대값 무시한 채 x축과 교점이 1과 2고요. 그죠? 절대값 취하면 위로 올라.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극값 몇 개? 몇 개? 2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극값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3개 아닙니까? 극소 2개와 극대 1개죠. 그죠? 오케이? 아니야? 왜 아니야? 어디가 아닌 것 같아? 여기 뾰족한 거 아니야? 여기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여기 극대 중에 봐봐. 증가하다 감소했잖아. 극대죠, 극대. 그죠? 증가하다 감소했어. 여기 어딘가 있겠지, 꼭지점. 이해났습니까? 이게 극대 함수는요, 일단 미분 가능성은 상관없죠. 증감이 바뀌는 지점. 3개입니다. 아시겠죠? 봐봐, 3개 보였잖아. 꼭지점이 얼마인지 몰라도 구할 수 있죠. 그지?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릴 일이 있다면 1차적인 접근은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알겠죠? 왜냐면 봐봐. y는 절대값 x-1, x-2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알겠습니까? 다음에 그림을 또 어떻게 보면 돼? 쭉 그래가지고 1, 2, 3이 지날 것이고 1, 2, 3 그죠? 꺾어 올렸으니까 꺾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로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극값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극값의 개수만 요구한다면 굳이 미분까지 안 가도 되죠. 근데 만약에 극값을 구하래요. 그럼 미분해야지. 왜? 요 점을 찾으려면 미분해야죠. 근데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본다는 것은 절대값이 있다면 그냥 미분보다는 인수분해가 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알겠죠? 개형만 볼 때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야 그럼 극대값들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굳이 절대값 있는 거 미분 못하잖아 우리가. 그냥 원래 이 하얀색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하얀색에 대해 극대값 나오면 노란색도 극대값이야. 하얀색에서 극소를 구하면 이거 부호 바꾸기 극대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원래 그림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 니은, 지금서 들어갈 건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푸는 이유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시험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알겠죠? 기억, GT가 나왔어. 기억,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 그랬습니다.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예. 연속이야?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필요 없죠. 왜? 절대값 따위가 불연속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죠. 불연속이 나오려면 가우스나 분수가 있어야지. 그 두 개가 불연속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면 다연속이야. 그냥 연속이죠. 오케이? 그리고 2번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잠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절대값 무시하고 3차를 그리긴 할 건데 그 3차를 그릴 때 인수분해로 접근해 볼까요? 미분을 때려버릴까요? 미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더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인수분해 되기가 너무 쉬워요. t 3승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도함수를 구해서 그려도 확인 가능해요. 알겠지? 근데 절대값은 일단 인수분해 쪽 접근이 먼저야. 알겠죠? 우선순위 잡자면. 알겠죠? 근데 3차례 인수분해하면 뭐 해야 돼? 조립제법. 뭐 대입하면 빵 돼? 2. 그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인수분해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1, 빵,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를 배울 때 3차 이상의 함수는 미분을 이용해라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이제 예외를 하나 만드는 거죠.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라면 물론 전체 절대값이죠. 그런 그래프라면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굳이 미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인수분해 해보면 2로 하면요 1, 2, 4, 3, 6, 빵 얘가 인수분해가 t-2와 요거 인수분해 안 돼.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근데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2고요. 그러네요. 왜냐면 여기 교점이 없잖아. 그지? 이거 미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봐봐. 좀 애매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2는 확실히 지나는 게 확실한데 그죠? 얘 때문에 이게 인수는 안 되는 게 나오면 당황한 영역이 좀 있죠? 네, 아무튼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말이? 얘는 미분을 하기 때문에 미분을 들어가야 되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왜냐면 봐봐 2에서 만나는 거 확실하지?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얘는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거 근해고 있으면 허근 나온다. 허근 알겠죠? 허근 나온다라는 건 여기에서 이제 교점이 더 이상 없다는 소리야. 그럼 중요한 건 얘가 교점이 없다고 극값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이렇게 극값이 생기게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다가 극값이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극값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절대값을 인수분해를 선생님이 추천을 드리지만 그리고 이 인수분해가 나중에 디귿에서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인수분해 한번 살려놓고요. 인수분해 한 것만 가지고서는 니은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 이해됩니까? 그죠? 얘가 지금 봐봐.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느냐 그랬잖아.
아이씨, 되네요. 네, 쌤이 이상한 생각했네. 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니면 안 돼. 너네 헷갈린 걸로 봐요. 봐봐. 니은 다시 갈게요. 지금 얘를 그리면 2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극값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까? 근데 난 지금 절대값 취하는 거 맞지? 절대값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극소가 한 개 분명 나오긴 할 건데 그지? 얘는 0 이하의 극소값이 되니까 아 여기는 0이군요. 여기 2,0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얘 가지고 판단돼 안 돼 지금? 안 되죠. 여기 딴 데서 극소가 나온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얘는 대화가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자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지금 처음 말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지금 얘는 인수분해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는 니은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거 일단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얘는 극소가 맞긴 한데 이건 0이 극소니까 다른 데 극소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걔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인수분해한 거 냅두시고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하나 그려고 할게요. 2에서 지나는 이런 그래프인데 그지? 여기서 극값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해보기 위해서 y는 루트 2분의 1은 굳이 데려갈 필요 없고요. 여기 안에 있는 함수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t 3승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에 대한 해석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y 프라임이 얼마야? 3t 제곱 마이너스 1 맞죠? 그죠? 인수분해 가능하죠? 루트 3t 플러스 1과 루트 3t 마이너스 1 맞습니까? 그지? 그러면 x축과 교점이 두 개 나오고요. 극대극소가 존재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여기가 루트 3분의 1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사실 여기에요. 여기 루트 3분의 1을 대입을 사실 해야 되는데 알겠죠? 대입을 하시면 여기 루트 3을 집어넣어버리면은 그리기가 조금 짜증나네요. 루트 3분의 1 집어넣어버리면 일단은 얘가 0은 안 나오죠. 일단 산소가 들어서 안 한다고 알겠죠? 0은 안 나오죠. 일단 요 놈이 0은 아니야. 일단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가 2에서 지나니까 2가 어디 있어요? 2가 루트 3분의 1이 여기니까 2는 뭐 이쯤 있을 거 아니야? x축이 여기 있겠네요. 여기 2가 여기 있을 거예요. 2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프 이해되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요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러워서 집어넣어서 들었단 말이야. 알겠죠? 안 구하고 그냥 여기가 이렇게 볼록한 함수가 나오는데 2에서 지났으니까 그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2를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럼 이 개형을 정확히 잡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가 이러네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극대극소가 2보다 왼쪽에 다 나와버리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를 꺾고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 나 그리기 어려워 지금.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여기에서 극대극소 다 있다고 지금. 알겠죠? 꺾고 올려도 극대극소는 뒤바뀌긴 하지만 극소가 존재하죠. 그지? 근데 이 값들이 0은 없단 말이에요. 0은 안 나온다고. 0은 안 나온다고. 얘도 0은 안 나온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극소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0의 극소가 하나 있지만 나머지 극소가 존재하긴 하죠. 걔는 0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걔보다 위에서 나오겠지. 니은은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 니은이 좀 짜증나네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절대값이 전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에서 생긴 그래프 개형을 잡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꼭 우선순위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니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값을 무시하고 안에 것만 가지고 일단 도함수로 진행해서 그 값을 구하러 가본 거지. 그랬더니 2보다 작은 쪽에서 극대와 극소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건 꺾고 올린다 하더라도 극대와 극소 나온단 말이지. 알겠죠? 그때 그 점이 얘랑 같진 않기 때문에 얘는 0 이하의 극소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디귿 가요. 디귿. t가 2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좀 지워도 되겠죠? 개형은 잡혔으니까 얘가 지금 gx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나요? 요게 y는 gx라 볼 수는 좀 없고 요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자 얘의 그래프가 얘인 거야. 됐나요? 자 근데 요놈한테 절대값치하고 루트 2분의 곱한 상태에서 2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었습니다. 자 이제 미분 가능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 가능성 어떻게 풀기로 했죠? 첫 번째
네? 기본이요? 기본 유형. 그죠? 두 번째, 그래프 그리기. 세 번째는 도함수의 정의. 맞습니까? 그래 갔는데, 얘는 지금 이미, 이 그래프 그리기에서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쵸? 그러면 2에서 지금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이 파악됐죠? 그죠? 이거 쌤 원래 기본 유형으로도 생각해 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래프에서 나왔으니까 거짓이 되겠네. 그죠? 왜? 뾰족하잖아. 끝.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만약에 봐봐. 그래프로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인수분해하면 2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그 근이 안 나오기 때문에 2보다 크면 얘가 양수인 거고 2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인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이해되겠나? 오케이? 물론 얘는 봐봐요. 요걸 이미 쌤이 대략 그려놨기 때문에 2에서 뾰족함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2에서 미분 불가능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지. 됐습니까? 근데 이거 만약에 기본 유형적으로 식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을 인수분해한 게 얘란 말이야. 이 2차식은 허분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면 2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 맞죠? t가 2보다 크면 양수고 2보다 작으면 음수 아니야. 그럼 요 식을 이렇게 두 개로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t가 2보다 작을 때로 분리시킬 수 있는 거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양수니까 루트 2에 2분의 1에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고요. 2보다 작을 때는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6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얘 가지고 기본 유형적 접근을 됩니다. 2 대입해서 확인하시고 물론 연속이니까 됐고 미분해가지고 2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두 가지 다르겠지 하겠죠. 식으로도 충분히 여기가 뭐 2차, 3차, 4차를 하더라도 진행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얘는 그 그래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럴 필요는 없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값을 1차식이 아니더라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호의 상황에 따라서 알겠죠? 그거는 같이 한번 챙겨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26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68번으로 가보시죠. 자, 얘는 식을 다 줬기 때문에 고식만 잘 그려놓으면 되겠네요. 결론적인 풀이만 얘기하면 절대값 있는 그래프 인수분 통해서 한번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니은을 풀기 위해서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미분 때려가지고 그죠? 극대구수까지 구해놔서 좀 완벽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기억되는 거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서 그 다음 268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종의 사실 식추론 문제긴 한데요. 이게 또 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파트가 함수식 만들기라기보다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식추론으로 집어넣어야 맞지 않을까 싶은 문제긴 한데 잘 보세요. 최고차함 계수가 1인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3을 구하시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fx의 식을 정확히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죠. 그 두 번째 다음 함수란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뭘까요? 그렇죠. 차수겠죠. 차수. 과연 얘가 3차인지 2차인지 1차인지 뭐 4차인지 그죠? 그게 나와 있어야 뭐 x 4제곱 플러스 ax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좀 궁금한 상태입니다. 가보시죠. f빵이 마이너스 3이다. 이건 상수함을 줬네요. 그죠? f빵이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 동시에 이렇게 0, 마이너스 3을 지나는 함수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얘보단 얘가 크거나 같고요. 얘보단 얘가 작거나 같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또 이제 딱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얘를 딱 보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프적 연상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이런 추론 문제는 그래프적인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할 거 다 한 다음에 할 게 없으면 식으로 넘어가야죠. 알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보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확인해보는 거야. 확인을. 지금 y는 6x-6이라는 직선이고 y는 얘랑 3차 함수고 y는 f라는 그냥 함수 아니야. 내가 뭘 함수. 이 세 개를 비교할 때 양수에서는 여기 사이에 얘가 껴있어야 돼. 근데 얘를 딱 보니까 이거 1,0을 지난 직선 아닙니까? 이게 1,0을 지나면서 기울기 6이니까 뭐 이렇게 써있겠네. 이렇게 y는 6x-6이네. 여기 마이너스 6이죠. 그죠? 그쵸? 그리고 얘를 보니까 얘도 1,0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1,0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대충 3차니까 이거 원래 그림이 이렇잖아. y는 2x 세제곱 그리면 얘는 그리기 싫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그치? 얘가 두 칸 내려온 거 맞죠? 그죠? 두 칸 내려왔으니까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 그죠? 그리고 그래프가 참 어딜 지날까?
1,0을 지납니다. 여기 똑같이 지나는 거 맞죠? 그쵸? 그럼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치? 이해됐습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중요한 거, 양의 실수에서는 직선보다 얘가 항상 커야 돼. 여길 지나는 거 맞죠? 여길 지난다라는 건 3차가 뚫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자, 확대. 봐봐. 그래프 여기 해줄게. 크게. 잘 보세요. 직선은 이렇고. 이거 크게 봅시다. 직선은 0,-6과 1,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요. y는 6x 마이너스 3차 함수 0,-1을 지나고요. 이 점을 지나고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봐봐. 가다가 여기를 뚫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안 되죠. 왜냐면 직선보다 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양의 실수에서는 큰 거 나왔잖아. 이렇게. 괜찮습니까? 내려가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럼 분명히 3차 함수는 여기 지나니까 이렇게 접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뚫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 뚫고 지나가면 내려가 버리니까. 오케이? 접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요거 미분하면, 요 자식 미분하면 6 맞지? 요 식이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2인데 요거 미분하면 6x 제곱 맞죠? 여기 1,0이니까. 그치? 여기 1 대입하면 기울기 6 맞지? 여기서 접선이 이거네 그냥. 접하는 상태임을 그리면서 파악하는 거야. 이거 내려가면 안 되는데 좁혀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내가 구할 fx는 0,-3을 지나고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양수에서는 이 그래프보다 작고 얘보다 커야 돼. 그럼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여기 가긴 어떻게 해야 돼? 지나야 되는데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나야 돼? 접하면서 통과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 fx도. 왜? 얘보다 커야 되니까 뚫고 지나갈 수 없잖아. 그치?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정확히 여기서 같이 접하면서 fx가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일단 f1은 뭐가 돼야 돼? 빵이 돼야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1이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이거 좁혀야 되니까 여기서. 이해됐습니까? 이 나에 대한 상황을 그래프 추론을 하면서 이걸 얻게 된 거죠. 두 가지. 더 됐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내가 궁금했던 거 뭐야? 차수. 1차와 3차 사이에 껴있어야 돼. 그치? 그럼 얘가 뭐겠어, fx는? 몇 차가 가능할까요? 일단 4차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4차는 언젠가는 얘를 뚫고 올라갑니다. 차수 높으니까. 알겠죠? 3차 가능해요. 또는 2차 가능합니다. 알겠죠? 또 이론적으로는 1차 가능한데 1차면은 그게 이거야. 이 직선 돼야 되거든요. 알겠죠? 오케이? 직선을 만족해버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직선이랑 똑같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는데 이구나. 0,-는 안 지나는군요. 그죠?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냥 얘가 될 수 있는 게 3차, 2차, 1차 다 가능합니다. 그래프 계열에서 잡히는 거 알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1차가 안 돼. 1차가 말이 안 되는 게 1차일 거면 그게 직선이야. 그지? 이 직선은 0,-는 안 지나. 가를 위배하기 때문에 1차는 아니야. 됐습니까? fx가 될 수 있는 건 그러면 2차 아니면 3차가 되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그래야지 여기 사이 딱 끼면서 그래프 갈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콜? 자, 힌트 뽑은 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힌트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 거 여기 밑줄만 치자. 1인 거. 그죠? 그 다음에 f빵이 -3인 거. f빵이 -3인 거. 이건 상수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 두 개의 힌트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fx를 구해라 그 말이죠. 그럼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fx가 3차라는 가정으로 가버리면 지금 3차인지 2차인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니까 알겠죠? 3차라는 가정하면 fx는 최고차항 1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이겠죠. 상수함 바로 써버린 거야. 알겠죠? 만약에 fx가 2차라면 fx는 최고차항 1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이겠죠. 상수항이니까.
오케이? 이 상황을 미루어 짐작컨대 답은 얘일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써야 될 힌트 몇 개 더 있어. 두 개가 더 있잖아. 얘랑 얘. 그렇습니까? 그죠? 만약에 2차라면 이거 대입하면 A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 다음에 미분에서 얘를 대입하면 6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올 거야 아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이미 여기까지 흘러왔다면 3차부터 먼저 해보는 거죠. 왜? 두 개니까. 얘를 답이 나와버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대입하시면 A 값, B 값 나와버리겠죠. 그러면 F3로 갈 수가 있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이 문제 해결책은 사실은 그 그래프 추론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프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긴 하지만 이제 식을 만드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야 될 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그래프를 떠올리는 작업들인 거죠. 알겠습니까? 꼭 꼼꼼하게 연습해서 논리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용 자체가 되게 막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이런 그 혼자 복습하는 과정이겠죠. 근데도 꼭 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작업도 자꾸 해봐야 느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잡아주시고 필기 필요한 거 해놓으시고 그래프 추론을 많이 해봐야 돼. 너네가 제일 약한 게 거기야. 알겠죠? 특히 문과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거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를 잡으시면 거의 다 잡은 겁니다. 알겠죠? 여기가 제일 어려워하니까. 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프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도전하세요. 지금 만약 손을 자꾸 안 되면 안 돼. 자꾸 도전해야 돼. 그다음합니다. 269번 가보시죠. 오늘 이 세 문제만 가지고 이 짜증나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편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269번 하나 넣어보시죠. 269번은 어떻게 좀 풀었나 모르겠네요. 얘가 주는 메시지가 266번과 유사한데 저번에 그 266번에 쓰인 인감을 너무 늦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강의를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다들 수업 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잘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자, 답이 안 나오죠? 가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화이팅! 화이팅! 중요한 거 화이팅! 힘이 내세요. 원래 어려운 문제야. 가보겠습니다. 실수 m에 대해서 점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잠깐만요. 직선을 구해놓고 가자. mx 플러스 2네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겠죠. 이런 거 쓰는 걸 뭔가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 좀 하지 말겠지. 그냥 이 문제를 풀고 싶은 의지라고 해줍시다. 알겠죠. 자꾸 저런 건 아니지. 그리고요. 3차함수가 있는데 교점의 개수를 fm이라 하자. 아, 이 교점의 개수 가지고 함수 만든 거구나. 그럼 바로 이제 그래프를 떠올려야지. 그죠? 이것도 그려볼 필요가 있고 얘도 그려봐야 되겠죠. 얘는 뭐 문제 나와 있지만 0,2를 지난 직선이죠. 2를 지난 직선. 이게 중요한 힌트일 것이고. 그죠? m은 변수니까 m을 돌려보면서 이제 개수를 파악해봐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뭐 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그 교점의 개수를 fm이라 할 때 함수 fm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해서 연속이 되게 하는 실수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야, 이거는 함수를 좀 따져봐야지 이야기 될 것 같네요. 자, 함수를 따져보기 위해서 실을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알겠죠? 교점의 개수로 연립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림을 그립시다. 자, 얘를 그리려고 하는데 쌤이 이렇게 좀 애매한 그림, 즉 우리가 정확히 극값을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쌤이 항상 인수분해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왜? 대충 그릴 수 있나를 보는 거지. 근데 얘는 딱 보니까 인수분해량이 좀 애매하네요. 그죠? 뭐 조립제법이 1로 안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수분해 아닐 것 같고 미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gx라 이름을 지으면 g'x는 3x제곱 마이너스 6x입니다. 그죠? 미분한 모양이 뭐 이렇게 미분하라고 만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치? 3x를 묶어서 x 마이너스 맞습니까? 일단 그래프 개형이 잡혀야 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래로 볼로 0과 2에서 만나고요. 쭉쭉 내려서 증가, 감소, 증가입니다. 그죠?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극대극소 구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2 대입하시면 8 마이너스 12 더하기 1 마이너스 3 0 대입하면 1. 그죠? 그럼 지금 x축, y축을 좀 그려보면 이 직선을 세워야 되니까 0,1이니까 x축이 아마 여기 있을 것이고 y축은 여기 있겠네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내가 돌려볼 직선은 0,2를 지난 직선입니다. 여기를 지난 직선을 이렇게 돌려볼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니까 직선을 여기 이렇게 세운 것부터 양수부터 이렇게 돌릴 필요는 없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가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직선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잘 보면.
이건 지울게요. 지금 이런 그래프 상태에서 가보겠습니다. 네, 직선 돌릴 거예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돌릴 거 아니에요, 그치? 그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직선을 따져볼 때 x축, y축이 있을 때요. 0,1을 지난 직선인데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오른쪽 끝이 올라가서 커지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무한대인 직선은 거의 y축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올라간 거지. 점점점 기울기를 작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0,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거의 y축과 비슷하게 알겠죠? 그 직선을 이렇게 모든 범위를 돌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했으니까 봐봐요. 마이너스 무한대 거의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서 있는 거. 거의 y축과 유사하게 직선이, 그지? y/mx가 이렇게 있을 때가 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니까 이거죠. 이렇게 율라 서 있으면 교점 몇 개가 있다? 한 개죠. 그죠? 한 개 맞습니까? 서 있으면 자 기울기를 크게 만듭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계속 한 개죠. 한 개죠. 한 개죠. 맞습니까? 한 개입니다. 접할 때까지도 사실 한 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접하는 거 생기잖아. 저번에 풀어본 거 있잖아요. 접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 한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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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 개인데, 뭐야, 없을 때 계속 한 개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다시. 음수일 때 잡히겠다. 넘어가서 상관없긴 한데, 이게 올라서 있으면 한 개인데, 봐봐요. 여기 접하는 게 먼저 나오겠구나. 여기 접하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얘보다 더 서버리면 한 개겠죠. 이렇게 서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쓰다가 접하는 순간에 지나가서 두 개가 나올 것 같고, 그죠? 그 뒤에 다시 한 개가 되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뭐가 돼? 직선을 세우다 보면은 이게 접하는 그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말이? 이게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값이,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접하기 전에 여기 먼저 접하는 상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정리되겠습니까? 돌다 보면 그때가 뭐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니까 이 범위가 m의 범위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계속 한 개였다 함수값이 두 개로 툭 바뀌어버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의 뭘 구하라고요? 그 a m 값 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최초 접하는 그때, 그렇죠? 그때 갑자기 두 개가 되니까 fm. 이해되겠습니까? 이때 이 m 값을 구하라.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저번에 쌤이랑 그 266번 푼 친구들은 그 문제에서 주는 그 뭐냐 상황은 다르지만 포인트는 똑같아 버리는 거죠. 그 266번이죠, 그죠? 그 문제와 포인트는 비슷한 문제입니다. 결국 어디 갔어? 이 직선이 어디 갔어? 얘랑 구할 때 접할 때 m 값 구하라는 거죠. 그 접하는 게 이쯤일 것 같습니다. 이쯤.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요 놈이랑 요 놈이 접할 때 m 값, 쌤이 요 때를 x가 t에서 접하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말이? 그럼 뭐가 돼? 두 개 접한다. x가 t에서. 힌트 두 개 맞죠? 집어넣어버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은 mt 플러스 2가 되겠습니까? 그죠? 미분에서 대입한 같은 거 맞죠? 미분하시면 3t 제곱 마이너스 6t는 m 1을 갖다 되겠죠. 오케이 말이? a 하겠습니다. m의 a. 그러면 이거 많이 풀어봤죠? 앞에서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쌤이 왜 접한다는 힌트가 이렇게 자주 쓰인다고 그러죠? t에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정리해버리면 t 3승 적자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은 3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입니다. 넘기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t가 접하는 게 일단 2 마이너스 3 빵 1이니까 봅시다. t가 1 말고 또 있는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빵 1이에요. 됐습니까? 일단 t가 마이너스에서 하나 접하고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정리하면 t 마이너스 1에 여기 뭐죠? 2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맞죠?
인수분 해버리면 2, 1, 1, 1 여기 마이너스 맞죠? 그죠? 뭐가 돼? 2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1 맞습니까? 그쵸? 결국 뭐가 돼? 얘는 정리하면 t 마이너스 제곱 2t 플러스 1은 0이다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t 값이 됐으니 뭐야?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치? 그러면 t가 1인 경우는 아까 얘기한 거 봐봐. t가 1인 경우는 여길 지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잠깐만요. t가 1일 때 1 값이 1, 3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확인을 하나. 이상해. 3. 봐봐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문제가 뒤에가 좀 더 어렵게 돼 있네요. 봐봐. t가 지금 1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아까 선생님이 상황을 예시한 게 이거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잘 보세요. 요렇게 나와 있는 상태긴 한데요. 지금 0,2가 여기 있었죠. 그지? 쌤이 예상한 과정이 이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지금 t에 나온 게 얘가 지금 봐봐요. 연립했을 때 얘가 중분 나와버렸죠. 그쵸? t가 1인 게 중분 나왔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무슨 말이냐면 t가 중분 나왔다는 게 이 접하는 지점이 원래는 얘가 저기 중분 나와버리면요 이렇게 접할 때는 t가 그냥 하나의 길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중분이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접하는 게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그 t값이 중분 나와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접할 때 설명이 좀 애매하다. 여기에 단순하게 여기 접해가지고 튕겨 지나가서 여기 만나는 지점이 아니라 이 3차가 있으면은 얘가 접할 때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린 거야. 요 상황 이해됐습니까? 이건 저번에 266 문제를 푼 친구들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이 문제 본 친구들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아까 그 266번 문제에서 왜 풀 때 이게 n이 이렇게 사이를 지나가서 접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접할 때는 요게 이걸 그 3중분을 한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동함수에서 중분이 나와버려요. 요때 이렇게 접하면 t가 이제 요게 1이라는 소리야 지금. 얘가 왜냐면 중분이 나와서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단순하게 일반적인 접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미분에서 진행해가지고 구했을 때 얘가 중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접해서 뚫고 지나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접했을 때는 이렇게 뚫고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막 처음에 한 개였다가 여기 접하는 경우도 뚫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 개인 거죠. 그 다음에 더 지나가버리면 계속 한 개가 됩니다.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쌤이 예상한 대로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는 그런 상황 벌어지지 않는 소리인 거죠. 그냥 이게 한 개로 계속 지나가다가 여기 접할 때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계속 한 개로 가다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계속 한 개로 가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 이 그림 그리 좀 애매하네요. 여기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여기 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뭐가 되냐면 두 개가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이해되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돌리다 보면은 여기서는 계속 한 개로 가는 거야. 접하는 게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쭉 지나가다가 결국 여기에서 접할 때가 최초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점에 접할 때의 m값을 구해줘야 돼요. 아까 있던 이 상황은 안 나오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때 t값이 어디냐면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왼쪽에 접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그 두 개가 나오는 시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t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 4분의 3 더하기 3이니까 이게 4분의 아마 4, 3, 12 15라는 m값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최대값 즉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4분의 15까지는 연속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답이 아마 4분의 15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체크를 좀 하시고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지금 설명을 조금 구현을 좀 진행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마무리 정리 좀 할게요. 요 t 갖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되잖아요. 그죠? 둘이 접발대 상황을 하는 거니까. 그치? 선생님이 지금 문제 진행을 설명과 같이 이어가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3차 함수를 그렸더니 간단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겼고 0,2 그죠? 그때 얘가 y는 mx 플러스 2를 가지고 교점의 개수로 함수를 만든 건데 얘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얘가 이렇게 돌다 보면은 음수부터 찾아온 거죠. 음수부터 돌다 보면 한 개인데 접하는 시점이 생겨버리는데 접할 때 어떻게 접하냐면 이렇게 접해서 뚫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접하고 지나가도 계속 한 개인 거죠. 그래서 얘보다 커져버리면은 그대로 한 개인 거예요. 안 만날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한 개 가다가 언제? 이쪽에 접하는 이 순간. 요때 얘가 올라가면 만날 거니까 여기서. 두 개가 처음 나와버리는 거죠. 그 다음 얘보다 커버리는 거 그거는 뭐 3개도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연속이 깨져버리는 순간은 이렇게 접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접하는 건 사실 이렇게 식으로 보지 않으면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가 있을 때 이게 옆으로 접하는 건지 뚫고 지나가게 접하는 건지는 구해봐야 하는 건데 그 구하는 과정이 뭐냐면 이 t가 이렇게 중근이 나와버렸다는 것 자체가 얘를 뚫고 지나가는 요 접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아마 높이가 t였을 거란 말이에요. t.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여기였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접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때가 그 저쪽 접하는 상황인 거죠. 그걸 대입한 m값을 구한 게 요놈의 답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요걸로 1달러를 하고요. 아마 조금 더 설명이 나중에 개별로 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챙겨 놓으시고 쳤다 가시죠. 한 문제 너무 길어. 자, 아까 마지막에 그 문제는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좀 헷갈리면 따로 질문하세요. 알겠죠? 질문해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그 도함수 활용의 마지막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내용 많지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냅시다. 자, 마지막 남은 세 번째 활용이 뭐냐면 여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용은 속도 관련이죠. 크게 보면 세 번째인데 그냥 이렇게 하자. 속도 관련 활용. 우리가 지금 도함수의 활용을 들어와서 첫 번째 접속 구하는 연습, 그죠? 접점이 나와있을 때, 기울기가 나와있을 때, 박계점이 나와있을 때 접속의 활용을 이렇게 풀어봤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문제 거기 유형이 많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그래프 추론과 식 추론 뭐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파트는 이게 세 번째 활용이죠. 속도 파트 활용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그 약간의 이제 그 물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물리라고 표현까지도 할 수 없는 게 이게 뭐 중학교 과정의 과학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고1 때 배웠던 과학 정도에 대한 개념이 살짝 쓰이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개념은 뭐 이런 거죠. 일단 속도와 속력의 차이부터 일단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뭐죠? 네? 약간의 과학이라고 했어요. 약간의 과학적 상식이 있어야 이 문제 쉬워요. 알겠죠? 속도랑 속력의 차이가 뭘까요? 속도는? 네. 속도는? 속도는 일정한 거. 아닌가? 아닌데요. 이상한 말 하시네. 아닙니다. 야, 차이가 뭡니까? 모르십니까? 속력은 아니. 이렇게 해서 야, 고1 때야. 과학을 좀 해야지 좀 공부를 너무 관심 없이 사신 거 아닙니까? 속도는요, 이 크기와 방향을 같이 얘기하는 데이터고요. 알겠죠? 이걸 나중에 이제 이과에서 뭐 벡터 값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과학생들 한번 쓴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속력은 크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방향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방향을 이게 이제 그 이과에는 막 이상한 방향도 배우긴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좌우 방향이랑 상하 방향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방향을 표현하는 방식은 부호죠, 부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속도랑 속력은 아무래도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물체는요 단편적으로밖에 안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좌우로 움직이던가 상하로 움직이던가. 물체가 막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좌우 움직임 아니면 상하 움직임 보는 거야. 그러면 속도는 방향까지 표현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직선 위에 어떤 점 P가 움직이는데 이 P가 오른쪽으로 2m/s만큼 움직이는데 그때 우리는 이 문제의 속도를 플러스 2m/s라고 합니다. 보통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2m/s만큼 움직이는 거 뭐라 할까요? 속도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m/s라고 합니다.
속도는 부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호를 통해서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방향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데이터를 속도라고 부르고 알겠죠? 속도는 부호가 있는 거지. 속력은 크기만 얘기하는 거, 크기만. 알겠죠? 즉 얘가 속도의 절대값을 취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물체 P가 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상태야. 속도가 플러스 2m/s래. 그러면 오른쪽으로 2m/s만 가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속도가 마이너스 2m/s래. 왼쪽으로 2m/s만 가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두 움직임의 속력은 얼마야? 그 2m/s인 거죠. 왜? 방향 따윈 없다고. 절대값입니다. 알겠습니까? 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속력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지금 요 구분도 안 되신다면 분명 요것도 정리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중3 영화 그 고1 때 배웠던 과학에서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사전 지식입니다. 아시겠죠? 미분 내용이 아니라 사전 지식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간 분할, 네, 고속시 맞는데요. 네. 좀 더 이렇게 그 과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시간의 변화량, 그렇죠. 변화량 분야. 예를 들어 뭐 시간이 1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속도. 그러면 1부터 3까지 이만큼 변한 거 아니야. 그 시간의 차죠, 그지? 시간의 변화량 분해. 혹시 기억납니까? 거리 아닌데요. 위치의 변화 양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변위라고 해요.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변위? 처음 들어봅니까? 알겠습니다. 위치의 변화는 진짜 처음 들어봅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그 과학 내가 고1 교과서 사가지고 내가 확인해 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변위라고 그래요. 요즘 안 쓰나 이 말을?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위치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배웠을 것이고요. 아마 알겠죠?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좀 그렇긴 한데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속력을 구하는 건 좀 다르게 배웠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속시가 아마 속력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알겠죠? 얘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이동 거리. 이 거리고 거리로 구하는 속력. 선생님 거리랑 위치의 변화량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선생님이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상황적 이해가 돼야 돼, 일단. 여기 원점이 있어. P라는 점이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물체를 이렇게 움직여볼게. 여기 O를 갔다 올 건데 어떤 점 P가 여기서 서가지고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O 찍고 다시 이리로 갔어. 스톱, 멈췄어. 오케이? 이랬더니 내가 5초 걸렸어, 5초. 알겠습니까? 0초에서 출발해서 쫙 갔다가 찍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면 5초 동안 얘가 움직인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죠? 그럼 속도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시간의 변화량 얼마 지났어? 5초 지난 거 맞죠? 5초 분에. 됐습니까? 빵초에서 5초까지잖아 지금. 5초 지난 거 맞죠? 5초 분에. 자,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에 0에 있었죠? 5초 뒤에 어디 있었어? 0에 있었죠? 변 위는 빵입니다. 그럼 얘는 평균 속도가 빵인 거죠. 왜? 처음에 0에서 출발해서 5초 뒤에 0에 있잖아. 얘는 안 움직인 거야. 속도 있지 않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평균 속도가 빵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죠? 평균 속력? 이제 가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5초 동안. 그죠? 얼만큼 움직였냐고. 그게 이 거리라는 표현이잖아. 얘가 얼만큼 움직였어? 10. 2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속도는 이 과학적인 얘기라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죠. 얘가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 속도는. 알겠습니까? 속력은 얼만큼 움직였냐라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이 속도와 속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적인 얘기만 하자면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로 다루는 건 어디 갔어? 함수로 다루는 건 얘입니다. 얘. 알겠죠? 속력은 질문할 때 그냥 구해주는 거고 속도의 절대값이 안 되니까. 알겠죠? 우리가 다루는 건 속도는 속도. 알겠습니까? 속도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때 여기에 또 부연적인 그 수식을 적어드리면 우리가 보통 위치를 S라고 표현하거든? 그 다음에 시간은 당연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T라고 표현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분의
델타 S. 요게 이제 속도를 구하는 방식인 거죠. 알겠습니까? 속도는 보통 우리가 V라 표현하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 사전 지식입니다. 이거 가볍게 읽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군요.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낱낱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 수학에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알겠죠? 가속도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가속도가 만약에 2m/, 혹시 단위 아십니까? 단위? 세크입니까? 제곱이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가속도의 단위는 2m/s 제곱, 이 시간의 제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런 뜻이야. 2m/s에 퍼세크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1초당 2m/s만큼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표현입니다. 이해되겠죠? 뭔 소리냐면 원래 물체가 정지해 있었어. 가속도가 2m/s 제곱이래. 이 말은 1초가 지났지? 이 물체의 속도가 2m/s인 거야. 또 1초가 지났지? 2초 됐죠? 2초? 2초일 때 속도가 얼마 됐어요? 4m/s인 거죠. 이런 의미를 띠는 게 가속도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2m/s 제곱이다라는 건 1초가 지날 때만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속도가 내가 빨라진다는 표현 썼군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쨌든 속도가 증가한다는 표현인 거죠. 알겠습니까? 빨라진다. 빠르기는 속도를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증가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가속도인데요. 요거는 식만 좀 체크하면 되는 게 가속도는 뭐 더 이상 깊어지진 않아요. 가속도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가속도가 뭐 3m/s 제곱이다 그러면 1초당 속도가 뭐 0이었다서 1초 지나면 3m/s, 2초 지나면 6m/s, 3초 지나면 9m/s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래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게 가속도입니다. 이건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 수식화 시켜드리면 델타 T분의 델타 V인 거죠. 알겠나요? 이거는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 챙겨둘 필요가 있고 알겠죠?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한 거지. 그러면 봐봐. 속도가 증가하면 더 빠르게 움직인다. 빠르다. 빨라진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이유는? 아니면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죠. 마이너스 5m/s에서 무슨 말이에요? 왼쪽으로 5m/s만 가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2m/s가 됐어. 증가하고 있는 거 맞죠? 이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커지고 있잖아. 근데 빠르기는 어때? 얘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속도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속도의 증가만 가지고는 빠르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속력이 증가해야지. 그죠? 속력이 크면 빠른 게 맞는 거죠. 근데 속도가 크다고 빠르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속도는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한다고 더 빨라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이런 건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속도라는 것은 이런 부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속도는 사실 속력에 대한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영어를 잘못된 거지. 내 속력이 더 빨라 이렇게 안 하잖아. 내가 속도가 더 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빠르기를 정확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어쨌든 이런 관계가 이제 속도와 가속도의 이해인데 알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 봐봐. 위치에 가지고 이렇게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를 구하면 속도고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를 구한 게 가속도가 되는 거죠. 속력의 개념은 함수로 갈 수는 없고요. 그냥 속도 값의 절대값 취한 거. 빠르기만 파악해 본 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 라인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분 파트, 즉 수학 파트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던지고 이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우리가 보통 여기서 위치를 다루거든. 위치의 함수를 다룰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명확히 몰라도 이 관계는 알고 있죠? 얘를 뭐하면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얘를 뭐하면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사실 수학에서만 필요한 내용은 사실 이거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속도와 속력을 내가 질문을 그 결과를 봤을 때 왜 저렇게 됐는지 당연히 모르는 채 그죠? 미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좋아요.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거꾸로 하면 적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왜 이런 관계를 띄냐면 되게 이유는 단순해요. 이게 굳이 수학적 증명도 필요 없어.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왜 이 과학 파트에서는 X축 대신에 뭘 씁니까? T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그 위치를 보는 거잖아. 그죠? 여기에 만약에 위치에 대한 함수가 있다 쳐볼게요. 이렇게. Y는 S는 FT 이런 식으로. 이거 위치에 대한 함수야.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왜 봐봐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원래 함수에서는 X축과 Y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Y는 fx다. x가 나와. 그죠? 맞나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를 구하는 공식이 뭐야? 델타 x분의 델타 y 맞습니까? 그죠? 이건 평균 변화를 맞죠? 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의 기울기 구하는 거 맞습니까? 이 점의 간격을 무한수로 좁혀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돼서 이게 바로 f'x의 도함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공식화 시켜놨고 이걸 미분하면 돼. 그지? 이걸 미분하면 이런 변화율의 관계식이 나와라는 거잖아. 그죠?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뿐이야 그냥. 그럼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이 과학 파트에 다루는 함수는 x 대신에 t를 쓰는 거고요. y 대신에 s, 위치를 쓰는 것 뿐입니다. 그지? 근데 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이거였거든? 델타 t분의 델타 x가 속도였다고. 이걸 이해하는 건 그건 과학에서 할 일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에서는 과학에서 배웠다시피 위치 함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델타 t분의 델타 s를 구하면 그게 속도래. 그러면 여기에서 델타 t분의 델타 s라는 게 뭐냐면 어떤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 두 점을 순간으로 무한성으로 좁혀버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dt분의 ds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속도를 구하는 공식 f'(t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구하는 그 공식이랑 도함수를 구하는 그 도함수의 정의가 뭐 어떻게 보면 뭐 논리를 빼버리면 신기하게도 같은 식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원래 발전 과정은 이래요. 속도를 구하는 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속도에 대한 순간 속도를 잡기 위해서 이 도함수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발달 과정은 과학이 먼저입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분이라는 행위를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는 뿐이니까 미분은 먼저 배우고 거기 과학을 입히는 거잖아. 왜? 이 시간이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결과식이 같다는 소리야. 그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그 식과 그 다음에 위치식에서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같다는 거죠. 축만 바뀔 뿐인 거지. 마찬가지로 델타 t분의 델타 v가 가속도 공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도에서 가속도를 구하는 그 공식이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띄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대상만 달라지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배운 건 위치의 식을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 요식. 그 다음에 이런 상식. 이해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파트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프 보는 법. 이거 하나 보시죠. 271번입니다. 이거 체크해 보시고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필기 한번 해놓으시고요. 이거 상식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저건 수학에 필요한 내용은 저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저거 하나. 지워도 되겠죠? 잘 보세요. 들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속도 파트 문제들을 다룰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두 가지 상황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프를 볼 줄 아는 눈. 그건 이것도 과학 얘기입니다. 과학 얘기겠죠. 두 번째 필요한 건 이제 그 수학과 연계. 수학과 연계라는 건 그 위치를 미분하는 속도. 속도를 미분한 식이 가속도다라는 그 관계 정도 알겠죠. 오케이? 그거 두 개만 이해하면 되는데 가볼게요. 이 미분 파트에서는 사실 실전 문제는 미분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속도 문제 내겠다 그러면 적분 쪽수 많이 냅니다. 알겠죠? 미분만 가지고는 질문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까지 같이 질문해야지 좀 다양해집니다. 문제가. 알겠죠? 근데 미분에서는 다 묻는 게 이쪽이야. 운동 방향을 물을 거라고. 운동 방향을. 이거는 뭐 유형이라고 쓰는데 팁 정도로. 보통 물체의 운동 방향을 많이 얘기할 건데 우리가 다루는 물체는 이미 쌤 얘기했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 아니면 상하로 움직이는 말고는 없어. 그 두 개밖에 안 물어보는데 그럼 운동 방향을 결정짓는 건 누구야? 속도에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부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 아니면 이쪽이겠지 뭐. 속도가 마이너스면 왼쪽 아니면 아래쪽이겠죠. 방향은 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방향 그대로입니다. 겠죠. 그렇게 하나 딱 챙겨두시고 문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첫 번째 그래프문의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얘는 이 문제를 먼저 풀고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봐. 자, 얘는 t와 vt 속도 그래프 맞죠? 그죠?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직선 위에 원점을 출발한 동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문제에서 직선 위에, 직선이라는 건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수직선 위에 원점을 출발했다고 얘기했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원점 출발에 한 말이 없으면 이 그래프만 가지고 원점을 출발했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없습니다. 일단 알겠죠? 왜냐면 속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원점을 출발했다는 그 원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위치가 얼마인지 모르죠. 선생님 여기 0,0인데 그러면 원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t가 0일 때 속도가 빵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의미인 거지. 원점에 있다 표현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는 출발 위치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인 건지 봐봐요. 처음에 속도가 이렇게 왔는데 속도가 감소하다 증가했죠. 속도는. 그지? 근데 어쨌든 끊을 때 여기 끊어야 돼. 왜냐면 A 0부터 D초까지는 다 속도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였기 때문에 얘가 원점에서 오른쪽 갔겠어, 왼쪽으로 갔겠어? 왼쪽으로 계속 갔겠죠. 얼만큼 갔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값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2라고 가정할게요. 오케이? 그래도 봐. 0초부터 D초까지는 속도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한 거 맞죠? 얼만큼 갔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 속도의 데이터 가지고는 움직인 양을 구할 수가 없죠. 어쨌든 D초까지 왼쪽으로만 가는 거야. D초. D초부터 다시 뭐가 됐어? 플러스 했죠? 그럼 어디로 간 거야? 오른쪽으로 간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물론 얼마 간지 몰라요. 오른쪽 가다가 언제? H초에서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했다라는 건 너네가 밝힐 수 있냐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까? 만약에 요 놈이 위치 그래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여기는 2입니다. 예를 들어.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 위치야. 알겠죠? 최초에 어디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왜? t가 0일 때 S빵 위치가 얼마야? 빵 맞죠? 0만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소리야? 0초일 때 0에 서 있다 이 말이야. p가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얘가 위치가 낮아지고 있죠? 어디로 간 거야? 왼쪽으로 간 거 맞죠? b초일 때 어디로 가 있어? 마이너스 2. 얘가 왼쪽으로 쭉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를 찍었을 때가 b초죠. b초.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는 다시 또 어디로 왔어? 위로 올라갔죠. 그 말은 오른쪽으로 한 거 맞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걸 이렇게 그래프 보면서 파악할 수 있겠냐고. 잘 봐. 0초일 때 0이 있었지. b초일 때 마이너스 2가 위치 아니야. b초일 때 마이너스 2로 갔으니까 내려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해줄걸? 그리고 b초일 때부터 봐봐. 이 위치가 여기가 위치 아니 위치. 위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위치가 다시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F초까지 쭉 간 거죠. 어디까지? 2까지. 이때가 F초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속도의 위치가 그러면. 그 다음 F초부터 어떻게 됐어 또? 쭉 지나다가 H초일 때 원점을 지났고 계속 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이 각각의 이 Y 값들이 결국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위치 그래프일 때와 속도 그래프일 때 물체 움직임을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거는 뭐 수학적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요 관련 문제가 쉬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요걸 꼭 그 위치와 속도 그래프를 해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연습 꼭 하시고 알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그 수학으로만 풀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얘는 지금 속도 그래프인데 다음 동점 P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T가 B일 때 가속도가 빵이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T가 B일 때 가속도를 확인하려면 얘가 지금 속도 그래프 맞지? 그지? 가속도는 뭐야? 속도는 뭐한 거?
미분한 거. v 프라임 b 대입하면 b가 빵이냐 이거 묻는 거거든. 이해되겠습니까? 그 말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냐는 소리입니다. 이건 지금 수학적 풀이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극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표현 없으면 좀 애매하잖아 사실. 그죠? 근데 얘의 의도는 극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 맞죠? 1번은 3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쌤이 1번을 푼 이유는 그 내용은 수학으로 푼 거죠. 속도는 미분의 가속도야. 수학으로 접근한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만약 이걸 과학적 접근을 한다면 자 보세요. 속도가 감소하다가 비초 때 증가했지. 그죠? 그러면 속도가 감소한다는 건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잖아.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속도가 증가하는 건 가속도 양수라는 거 맞죠? 속도가 증가하는 게 가속도 양수잖아. 그지? 그러면 그 사이 지점이니까 가속도가 0인 지점을 통과했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수학적 적응을 하시고 그냥 2번 가속도는 그냥 수학적 얘기만 합시다. t가 c일 때 가속도는 이게 무슨 말이야? v 프라임 c가 양수는 이거 말이죠. 그죠?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 양수야. 양수 맞습니다. 참이 그죠? 가속도는 그냥 수학 얘기만 합시다. 가속도는 그 과학적 얘기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입니다. d와 e 사이에서 속도가 증가한다. 봐봐요. d와 e 사이에서 속도가 증가한 거 맞습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볼 수 있죠. 속도 증가했네요. 이게 3입니다. 3번 3이고. 4번 t가 f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어때요? t가 f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은 뭘로 파악하는 거야? 속도의 부호. 그죠? 속도의 부호가 언제 바뀌어요? 몇 초 몇 초? d초와 h초에 바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f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5번 0부터 i까지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맞죠? d초일 때 한 번, h초일 때 한 번.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콜? 자, 다른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또 용지 답은 나왔고 얘가 만약에 위치 그래프라면 운동 방향을 몇 초일 때 바꾼 거죠?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간을 구하시기 나왔습니다. 바꾸는 시간. 그렇죠? B초랑 F초가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쌤이 수학적 접근만 하겠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얘가 했으니까 속도의 부호를 바꾸는 거 맞지? 부호하는 거야. 부호 바꿈. 그지? 그 말은 속도가 얘를 미분한 거 아니야? 얘의 부호가 바뀌는 거 찾으면 되는 거 맞죠? 그죠? 이게 위치 그래프니까 도함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 보는 거 맞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지. 속도가 음수라는 거야. 그지? 그러다가 0 찍고 양수 바뀌었잖아. 여기네요, 여기. B쪽으로 바뀌었겠네요. 그죠?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 양수 하다가 0 찍고 음수 바뀌었지? 즉, 영수도 바뀌었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가장 기본적인 이해고. 오케이? 여기서 만약에 그 과학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알아 그냥 과학을. 뭐야? 과학으로 하면은 봐봐 물질 갖다 보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B초부터 오른쪽으로 왔네? 그걸 느끼는 거지. 표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지. 마이너스 2다 치면 봐봐 0초에서 마이너스 2가 쭉 갔다가 B에서 마이너스 찍은 거야. 다시 그 위치가 커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한번 바뀌었네 오는 방향.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F초일 때 어디를 찍고 여기 2라 치면 2 찍고 다시 떨어지는 거잖아. 왼쪽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두 접근은 지금은 다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문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특히나 이 속도, 아까 속력 이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배웠던 과학 내용이 많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그래프 해석이 제일 어려울 수 있어야겠죠. 생각보다 많이 엉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해결돼 버리면 문제가 훨씬 쉽게 보일 거예요. 그걸 꼭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지? 그런 다음에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272번처럼 이렇게 식으로만 나와 있는 문제는 오히려 뭐 풀기 어렵지 않습니다. 가보시죠. 272번입니다. 별로 힘듭니다. 원하면 더 풀고.
하겠습니다. 식도 하나 풀어봐야죠. 보시죠.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P에 대해서 얘도 좌우 움직임이죠. X축이 있고요. 원점입니다. P가 있습니다. 여기 출발. 그죠? 그때 시각 T에서의 X좌표가 얘입니다. 그죠? 시각 T에서의 X좌표라는 건 이 수직선이 X축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원점은 X가 0일 때 얘기인 거고요. T초가 지났을 때 좌표가 결정되는 거지.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좌표라는 것은 위치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위치의식이 뭐라는 거예요? 3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일 때 그 말인 거죠. 그죠? 그 다음 가보시죠. 점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스톱, 순간 동그라미 따로 치시고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건 그때 t 값부터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쉽게 얘기하면 봐봐요. 위치의식이 A일 때 3초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러면 몰라 쉽죠? 어떻게 하면 돼? 미분 한 번 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3 대입이라 끝. 그죠? 요게 이제 개념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기본 문제들도 이렇게 문제 안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뭔가 말을 만들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의 속도를 구해라. 그때라는 건 이 t값 구하라는 소리야. 한 단계 걸어서 내는 거지. 그럼 내가 알려면 봐봐. 점P가 운동 방향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가 몇 초인지 파악해서 그 시간에서의 가속도 구하라는 소리인 거죠. 그럼 내가 알리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속도 어떻게 봅니까? 미분하면 9t제곱 마이너스 18t가 되겠죠. 그죠? 자, 얘의 부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9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2니까 이거 2차 함수 맞습니까? 아래로 볼록이 이런 함수 맞죠? 0초부터 2초까지. 그죠? 속도는, 시간은, 그리고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속도래. 시간은 y축이 이렇게 있죠. 이런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속도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가는데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2초일 때. 이해됐습니까? 즉 얘가 말하는 그 순간이라는 건 t가 2일 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걸 먼저 잡아야지 문제 시작 때. 모든 문제는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왜 함수 얘기할 때도 x가 얼마일 때 뭘 구하고 x가 얼마,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 x가 얼마일 때 노골적으로 주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순간, 뭐 이렇게 될 때, 뭐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겠지. 그거부터 한 문제 풀라는 거죠. 그때가 몇 초인지. 알겠죠? 얘는 그때가 2초예요. 결국 2일 때 가속도를 구해라 그 말인 거니까.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미분. 요거 미분하겠지. 미분하면 가속도의 식은 한 번 더 미분하면 프라임 두 개 쓰면 됩니다. 미분하면 18t 마이너스 18이죠. 2 집어넣어 버리면 18 되겠다. 그런 거죠. 이해겠습니까?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해 정도만 되는 문제고요. 요 문제들 가지고 뒤에 문제 조금 어려울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뭐 내일이니까 당장 100페이지까지만 풀어봅시다. 알겠죠? 100페이지까지만. 그 뒤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쌤이 풀어드리고요. 276번까지만 이거 뭐 몇 문제 안 되네요. 요거랑 확통 몇 문제 안 되는 거랑 되겠죠? 풀어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